이분 노하우를 또 탈탈 털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 홈쇼핑 대표이고요. 쇼건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왔다며 좋은 그 법적인 그 대한민국 제도화에서 뭐 피해 나가는 것들, 네. 또 그런 꿀팁 대표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과밀 쪽에 이제 공장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에 만약에 법인이라면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법령에 따라 비과밀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물류업을 많이 넣거든요. 그럼 물류업을 넣어서 사실 이전에 물류업을 좀 못했더라도 사실 택배도 물류업이거든요. 자기 쇼핑몰 하면서 그쵸. 포장했잖아요. 그럼 물류업이라는 코드를 넣어서 취등록세를 75%를 감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 75% 감면하면 저 이거 매덕 되거든요. 매덕이죠. 사람들이 이거 쉽게 생각하죠. 네, 사람들이 취등록세는 되게 작게만 생각하니까 막상 살 때는 엄청 크거든요. 저 짰을까? 그지? 아,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좀 벤처 같은 경우도 급하면 엔젤 투자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또 벤처 지정이 돼요. 그러면 또 벤처 지정이 되면 또 취등록세도 또 75%또 받는 제도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게 감면을 받고 나서도 그 사업장을 내가 남들한테 임대를 안 주면 또 법인세, 재산세를 또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또 엄청 큰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같이 실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도 계속 임대로 있으신 분들을 보면 그런 걸 활용을 못 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 대출 꿀팁 같은 거. 건물이 이제 한 14채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좋다. 대부분 다 제 자금으로 산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어요. 레버리지 너무 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경매에서 저는 주로 취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감정가가 있고 이제 감정가보다 이제 낮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면 일반 매매가 만약에 5억이면 감정가가 4억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4억을 기준으로 80% 대출을 그쵸, 해주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 감정이 이제 5억이면 두 번 유찰이 되면 이제 3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으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감정가 기준으로 낙찰가를 봤을 때 어쨌든 낮아졌잖아요. 대부분 8, 90% 이상 해주려고 하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매매할 때도 감정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제가 경매로 산 것도 어쨌든 감정은 5억이잖아요. 감정이 5억인데 3억에 샀으니까 3억은 90% 해줘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만약에 사시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도심지나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 하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공매를 통해서 남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실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면 일단은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고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한 게 나는 그냥 내가 살려고 이렇게 해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올라요. 호재가 있어. 레미안 막 아파트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호재를 보고 그걸 산 게 아니거든요. 꼭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실행을 안 했으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경공매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 좋다. 저희 부모님도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요. 망하는 줄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저희 어머니 집도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한번 마련을 해줬죠. 어머니가 원래 사시던 집은 3억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 7억짜리 집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집이 이렇게 올랐을 때 3억짜리는 오르는데 1억밖에 안 오르더라고. 7억짜리는 3억이 오르더라고. 현재 네. 이 집을 팔았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집에만 살았는데 3억이 생겼다? 레버리지의 힘을 아신 거죠. 알았네. 근데 그게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쇼핑몰하고 아침에 가면 뭐 이렇게 주문서 끊고 오후 되면 포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게 빠지게 살았는데 야 10억 주고 산 내 창고가 2년 후에 이제 뭐 몸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딱 은퇴하려고 하니까 30억이 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대표님도 레버리지를 네네네. 거의 막 80% 90%를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왜 근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좀 공장할 때 사실 공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느낌은 한 80% 90% 나올 거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레버리지를 80%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60%를 나오게 되면 내가 계약금은 넣었는데 나머지 잔금을 못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투를 하면 어쨌든 나머지 못하는 자금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나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리스크를 같이 지기 때문에 공투를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좀 덜한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동투자는 절대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무슨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동업은 절대 말려요. 동업해서 잘된 케이스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투자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건 협업이니까. 협업이니까 어차피 개인 이름으로 공동투자 하셔도 등기부 등본에 지분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법원이 다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법인도 지분율이 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애정이들한테 네, 실행을 다 못하시고 계속 주저하고 동굴 속에서 네. 못 나와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송파의 문정동에 있는 사무실을 17억 주고 샀었어요. 저는 회사가 계속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저는 쇼핑몰은 주로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쇼핑몰 회사에 물건이 없으면 그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이 한 30명 됐는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없으니까 저도 회사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회사를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 그러더라고요.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은행은 날 더 힘들게 해.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이사 가기 위해서 샀던 그 사옥이 17억에서 사실 35억까지 오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와. 아마 저는 그때 부도까지 갔을 거예요. 사실 퇴직금도 줘야 되죠. 그 직원도 싹 퇴직금 주면서 딱 정리하고 은행에서 매출이 주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법인의 매출이 줄잖아요. 매출이 주니까 은행은 더 매몰차게 다른 은행보다 내 거 더 빨리 뺏어가려고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퇴직금 다 주고 돈도 없는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그 사무실 17억 주고 산 게 30억까지 올랐던 그 사옥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원들 그 30명이라는 직원 퇴직금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내 건물에서 좀 하지. 그때는 별거 아닌 그런 결정들이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났을 때 대표님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정말 힘이 된다라는 거. 맞아요. 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꼭 임대가 아니라 자기 건물이라든가 자기 사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꼭 자리 잡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힘들 때 자산은 큰 힘이 돼주는 네네네. 원동력이 된다. 다시 네. 일어날 수 있는 힘이다. 맞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계속 건물을 사면서 저희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네네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을 같이 함께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